2026년 1월 8일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라는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61%면 정말 높은 수치죠. 보내주신 아시아경제 기사를 보니까 헤드라인부터가 눈길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61%라는 이 높은 지지율, 과연 이게 흔들림 없는 콘크리트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일까요? 오늘 이 숫자 이면에 숨겨진 단단한 기반, 그리고 또 아슬아슬한 균열의 징후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실체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그냥 하나의 스냅 사진 같지만 그 안에는 뭐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의 감정, 또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숫자 하나로만 볼 수는 없죠. 네, 오늘 저희는 그 61%라는 숫자를 한번 분해해 볼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 정부의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읽는 걸 넘어서 그 숫자가 말해주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사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과반. 네, 그 문장이죠. 61%라는 높은 숫자 바로 옆에 붙은 이 예외 조항.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균열의 징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지율의 성격을 규정하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대가 잘하고 있다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유독 18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세대 차이 이런 걸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다른 세대들은 2년 전과 비교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좀 거시적인 회복 체감에 점수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0대에게는 당장 체감되는 현실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살인적인 월세나 불안정한 일자리 혹은 기회의 공정성 같은 문제들 말이죠. 그런 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랑하는 경제정책의 온기가 다른 세대에게는 전달되고 있는데 유독 20대가 있는 방은 여전히 냉골이라는 신호일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른 세대는 과거보다 나아졌다라는 상대적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에 20대는 아니 근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힘든가라는 어떤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20대에게는 2년 전보다 나아진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성공이 특정 세대에게는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이건 현 정부가 앞으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언제든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의 첫 번째 균열 지점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동안에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져서 39%가 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 부분이 또 재밌는 대목이죠.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랑 여당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네요. 네,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기사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단순히 한 정치인의 논란만으로 이걸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도 들거든요. 혹시 대통령의 인기가 오히려 당과 거리를 두는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이 직접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저에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개인의 국정 운영하고 정당의 행보를 점점 더 분리해서 평가하는 아주 성숙하고도 냉정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잘하는데 당은 왜 저러나 이런 심리요. 네, 바로 그런 분리대응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인기가 당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중간에 딱 차단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당은 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라서 23%가 됐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반사이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의 실책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이동한 결과를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의 세계는 국정 운영 평가와는 또 다른 역학관계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상대방의 실수 하나가 우리 편의 점수로 이어지는 약간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하죠.
이 대목은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더라도 당이 발목을 잡으면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61%를 떠받치고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기반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기반을 봐야죠. 그리고 기사는 그 답이 경제에 있다고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네요. 특히 2년 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과의 비교 데이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오늘 분석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지지율의 핵심 동력, 즉 엔진은 바로 이 과거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긍정적 인식입니다. 과거와의 비교요? 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년 전 37%에서 현재 62%로 무려 25%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25%포인트요? 와,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론의 지각 변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추상적인 숫자 말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에 대한 평가일까요? 지난 2년간 기초연금 인상이나 에너지 바우처 확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지원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지갑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효과가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체감형 정책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국가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보다는 내 통장에 찍히는 돈, 지난달보다 줄어든 난방비 고지서 같은 미시적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 정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그 결과가 25%포인트라는 폭발적인 수치로 나타난 거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 19%포인트, 일자리와 고용 정책이 16%포인트 오른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들어보니 더 흥미로운 건요.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해 보이는 주택 부동산 정책의 긍정평가가 36%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2년 전보다는 8%포인트나 개선된 수치라는 점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심지어 불만이 많은 영역이라도 그래도 2년 전 그 최악의 상황보다는 낫다. 혹은 뭔가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는 인식이 대중의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아, 절대적인 점수보다는 이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에 점수를 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61%라는 지지율은 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일종의 기대 점수가 포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경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 안정감과 긍정적 변화의 흐름. 이게 바로 지지율의 콘크리트 기반이라는 분석이시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긍정적인 경제 인식이 사람들의 일토에 대한 기대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마침 이번 조사에 최근 화두였던 주 4.5일제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질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주 4.5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기업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54%로 반대 35%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찬성이 꽤 높네요. 네. 그리고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찬성 52%, 반대 33%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지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제대로 쉬고 싶다는 요구가 이제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결국 이런 노동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워라밸이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시스템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인이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주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가 정말 의외였어요. 아, 그 부분이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2%로 잘한 결정 35%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 팀 감독은 좋은다? 이번 선수 선발은 정말 아쉽다. 이런 팬들의 목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분리 대응의 또 다른 예입니다. 유권자들은 국정 전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개별 사안, 특히 공정성과 직결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눈 감아주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사는 더더욱 아쉽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이런 비판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지지율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현안을 한번 보죠. 한중 관계에 대한 시각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8%,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6%, 네, 정말 팽팽하죠.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건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처한 외교적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균형 감각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감각이요? 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안보나 기술 패권 경쟁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복잡한 관계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단순한 해법은 없다는 그 복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 48대 46이라는 팽팽한 숫자로 드러난 셈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61% 지지율을 콘크리트와 살얼음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네요. 2년 전과 비교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단단한 콘크리트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한편 20대의 지지 이탈, 또 당과 분리된 지지율,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라는 살얼음판 같은 균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 안에도 이렇게 상반된 민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를 긍정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국정 방향엔 동의하지만 개별 정책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처럼 복합적인 민심의 지형도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1%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만든 힘과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목소리 모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현 정부 지지율의 기반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했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등을 돌린 20대는 왜 그 희망의 서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세대가 느끼는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이 왜 그들에게는 가닿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소외감과 비판의 목소리가 그냥 무시해도 될 사소한 균열일지, 아니면 이 61%라는 지지율의 단단한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구조적 단층의 시작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